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그 생성형 AI가 바로 이미지, 사운드, 영상 제작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많죠. 챗GPT는 텍스트 창작 형 AI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영상을 하나 만들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간단한 영상을 한번 AI로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 시나리오죠.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주제 찾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그 주제로, 어떤 소재로 영화를 찍고 싶어? 그거는 이런 텍스트 창작해내는 챗GPT에게 묻는 거죠. 자, 이런 감성의 영화를 만들려고 해. 어떤 주제로 좋을지 먼저 소설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설로 만들기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챗GPT에게 주제를 찾게 하고 그다음 소재도 찾게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챗GPT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 노션 AI와 같은 것으로 요약이나 문장 다듬기를 하죠. 그 다음에 클로드와 같은 생성형 AI로 섬세한 감정을 표현내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자, 클로드는 글을 쓰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요. 조금의 차이점은 클로드는 그 긴 글을 쓰거나 할 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생성형 도구가 클로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을 쓰거나 긴 글을 쓸 때는 클로드를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굉장히 표현을 좀 더 자연스럽고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어,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면 이런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창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생성형 AI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런웨이, 그 다음에 신티시아, 그 다음에 수노. 여러분 수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노, 그 다음 우디오 같은 영상을 제작해주는 생성형 AI도 다양합니다. 자, 물론 생성형 AI는 유료 생성형 AI도 있죠. 무료로 쓰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좀 품질이 떨어지겠죠. 굉장히 무료는 뭐 10초 내외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운받을 수 없게 하거나 하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유료로 쓰는 것은 조금 더 길게 잘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나면 영상과 관련된 그런 포스터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형 AI를 통해서 포스터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영화를 제작하거나 할 때 그 캐릭터를 어떻게 구현을 할까? 예를 들어서 뭐 SF 판타지를 한다고 할 때 그 주인공의 특색, 뭐 의상이라든가 캐릭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미지 생성형 AI를 이용을 하면 가시화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캐릭터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형 AI는 달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저니, 그 다음에 캔바, 여러분 캔바 많이 쓰는데 캔바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도 있고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써봐야 그 도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한번 활용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달리도 마찬가지, 달리나 다른 이미지 생성형 AI도 텍스트를 그대로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생의 미래를 상징하는 일러스트 하면 어떤 게 그려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미드저니. 자, 미드저니는 이미지 생성형 AI로 굉장히 큰 어떤 놀라움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생성형 AI입니다. 마치 알파고와 이세돌의 한판으로 AI가 이렇게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구나를 알게 된 것처럼 미드저니도 이제 인간의 창의성은 이제 뭐
끝으로 갔는가?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어디까지인가?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라는 그런 질문을 확 던진 것이 바로 미드저니입니다. 미드저니는 굉장히 섬세한 추상적 표현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 한번 이런 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드저니에도 마찬가지 AI와 인간이 함께 공부하는 풍경과 같이 텍스트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림을 해줍니다. 그 다음 캔바, 굉장히 많이 쓰죠. 캔바도 이제 미드저니나 달리는 아무래도 우리 한글보다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섬세하게 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 달리와 같이 외국의 생성형 AI는 어떻게 하시냐? 한글을 번역해서 그 번역된 영어를 입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잘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써보시고요. 캔바는 한글을 좀 잘 알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캔바를 이용을 해서 AI 포스터를 만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는 건 어떤 그림이냐? 마찬가지 AI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사실 시간이 그 생성형 AI 도구의 발전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사용했던 그 작품의 품질과 뭐 올해 사용하면 올해 내놓은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품질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애가 예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에, 그 다음에 슬라이드 AI, 캔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AI, 그다음 PPT AI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하면 문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도구로 쓸 수 있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초안을 만들고 편집 보조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인트 여러분 과제할 때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면 모르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AI에게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고 싶어 하면 당연히 잘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슬라이드 몇 장, 50장으로 만들어줘 하면 간단한 레이아웃에 텍스트를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는 그림까지도 만들어주는 세상입니다. 참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죠? 좋아진 세상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AI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수식을 활용하죠. 자, 그래서 수식이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엑셀이 해보면 수식을 일일이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엑셀은 좀 배워야 됩니다.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말하는 대로 그 계산을 그대로 해줍니다.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보조는 PPT AI를 사용을 하면 60초 이내에 한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을 해서 슬라이드 초안을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 디자인도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 관련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 자체의 디자인 전체도 뭐 어린이에게 좀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과 그런 그림들을 전부 다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회의나 또는 메시지도 요약해 주는데요. 이게 이제 PPT AI와 같은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이용하면 일정이나 회의를 자동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메일을 또 분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작성도 해주고 하는데 유용하게 쓰는 AI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 어때요? 여러분들은 많이 써봐야 압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지 알아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잘 쓰는 것이 AI 리터러시를 갖추는 거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 데이터 분석. 자, 여러분 이제 코딩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해도 될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거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돼 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비전공자, 즉, 뭐,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없는 인문계 어떤 사람들도, 코딩을 배우면, 뭐, 어쨌든 그 직업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코딩을 하면 뭐,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가 나온 뒤로, 이제, 프로그래머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바로 GitHub 코파일럿, GitHub나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와 같은 그런 도구들은 AI 기반으로 코딩을 지원하는 도구로 코드를 제안하고 디버깅, 오류를 수정하는 거죠. 디버깅 지원 등 굉장히 코딩을 하는 데에서 아주 특화된 그런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어지면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코드를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그 학교의 어떤 문제라고 합시다. 회사에서 어떤 인사 관리를 위해서 어떤 기능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파이썬으로 만들어줘 하면 쫙 해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게 하고 있죠. 기업들은 이제 사내 공모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문제를 AI를 이용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냐? 어쩌면 전혀 관련 없는 그 기사에서 봤는데 그 경비원들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런 AI를 써서 해결을 쭉 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딩하는 그런 AI 도구는요, 인라인 코드 완성, 즉, 라인별로 이렇게 코드를 완성해주고, 전체 함수나 파일로 다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다 코드 설명해주죠. 그 코드를 어떤 기능인지 라인별로 설명해줘 하면 전부 주석을 다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VS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죠. 그리고 뭐 JetBrains와 같은 IDE의 통합제 사용된다. IDE는 여러분 혹시 비전공자면 이게 뭔가 하는데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그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IDE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다 뭐 그것도 언어죠.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문법에.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법에 맞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디버깅이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쉽게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 프로그램 코딩 AI는 많은 양의 공개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정보로 학습을 하죠. 특히 저런 GitHub는 많은 개발자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들의 개발을 공유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GitHub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죠. 여기서의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GitHub에 올려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실 이것도 창작품입니다. 이제 그런 창의적인 작품들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쓰는 것에 대한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뭐 어쨌든 이런 AI 코드를 할 수 있는 생성형 도구는 쉽게 아주 문제 해결을 잘 해주는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GitHub 같은 공유 플랫폼에 있는 자료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또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데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의 이런 그대로 학습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또 방지하는 게 있죠. 그래서 유료 사용자의 프롬프트나 코드는 공개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음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도 있고 또 보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내가 살면서 이런 문제를 좀 뭔가 자동으로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이 필요해요. 여행을 가는데 자동으로 여행 그 목적지나 아니면 여행 경비를 이렇게 알려주면 뭐 자동으로 뭔가 해주는 스케줄도 짜고 모든 걸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앱이 필요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잘 될까요? 그래요. 질문을 잘 하셔야겠죠?
그런 코드를 만들어내려면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